우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우주인? 모르겠어요. SF 만화를 보다 보니까 만화가의 상상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지금 가끔은 나는 모르는 세상이잖아. 자연과학을 나는 이과라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지구과학이랑 이런 거 좋아했어. 근데 더 깊은 예를 들어서 우주도 끝이 있다 그러잖아. 우주가 끝이 있다. 그 바깥은 우주라고 정의를 안 하는 거야. 우주에 바깥에도 뭔가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개념인 거야. 과학자들이 얘기했어. 이론 물리학으로 갔을 때는 근데 좀 저도 많이 까먹었는데 옛날에 좋아하고 다큐도 많이 보고 할 때 느꼈던 점은 어느 이상 가면은 이게 직관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직관이 뭐야? 직관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 약간 뉴턴 물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 같은 그 직관이랑 요새 밝혀지는 이론 물리학들은 너무 안 맞아서 다 마법같이 보일 정도예요.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주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시공간이 거기까지 미친다라는 얘기겠죠. 시공간이라는 그 장이, 시공간을 또 장이라고 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얽혀 있어요. 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중력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뭐 다중우주론 해가지고 우리 우주가 10의 50승분의 1의 우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관측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우주의 끝에서 어떤 그런 이론적으로 경계가 있다면 그 바깥도 있다고 보는 거야? 아니겠죠. 그 바깥은 없다면 그 바깥이라는 말 자체가 공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바깥의 공간. 근데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거기까지가 최대한의 우주인데, 그게 우주라는 거야? 근데 팽창을 하잖아. 그쵸, 팽창을 하죠. 한다는 건 밖에 여유가 있으니까 팽창을 하는 거 아니야? 여유 공간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거야? 탈 수 있는 만큼 그거였죠. 근데 이 팽창한다 이런 것도 그 끝을 관측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행성과 행성 사이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뭐 그 끝을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눈으로. 말 그대로 나는 일반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야. 끝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있다. 아니야? 그러면 그 밖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팽창을 하는 걸 거 아니야? 아니 뭔가가 있으니까. 글쎄요, 그 개념의 한계 자체가 늘어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과학자라는 인간들은 진짜 그걸 진짜로 알고 하는 얘기야? 아니면 그냥 그런 현상이 자꾸 발견되니까 현상도 발견되고 식으로도 맞으니까 얘기하네.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찾았어? 아니 이따가 빼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대화를 해도 제가 뭐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그래. 되게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거를 되게 무식한 대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더 진짜 이 부분에 흥미는 있는데 재미없어.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결국은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겠죠. 우리가 모르니까 조롱할 수는 있어. 우리를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내가 지금 정당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주의 끝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팽창을 한다는 것도 얘기해놓고 우주의 끝도 얘기해놓고, 그래놓고는 또 우주의 끝 바깥은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전혀 다른 것이다. 모르겠어. 그 상식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시간과 공간이 미치는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 바깥의 공간이란 걸 꼭 상정 안 해도 가능한 얘기지 않나요? 이제 공간이란 게 이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있어야 그래도 늘어나지. 풍선 자체가 있는데 풍선을 이렇게 후 불었을 때 늘어나는 게 풍선 자체의 성질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걸로 변화되는 거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빅뱅이라며 팽창이 아니라 폭발이라며. 팽창과 폭발하고 폭발은 팽창하는 다르지. 거예요. 폭발하고. 폭발하고 터져 나가는 거하고 풍선이 팽창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야? 팽창은 애초에 벽이 있는 거잖아. 애초에 벽이 있는 게 늘어나는 게 팽창이고, 폭발은 전혀 다르지. 그거는 풍선이 터진 거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어려운 문제인데 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팽창을 하고 있는 그 자체 안이 그 안쪽이 담고 있는 거죠, 시공간을. 뭐 우주 바깥 그거는 모르겠고, 좀 저도 그런 비슷한 의문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팽창을 해요. 첫 에너지 때문에 점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더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멈춰야 되거든요, 팽창을. 왜냐면 행성과 별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잡는단 말이에요. 또 그 힘으로 팽창이라는 거는 첫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지금 팽창을 시키고 있는 건데, 한계가 있어.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원래. 그리고 더군다나 중력끼리 잡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빅뱅 이후엔 빅크런치가 있다. 잡아서 다시 한 소실점으로 해서 우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끝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다시 빅뱅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진동우주론 이런 것도 있고, 그거를 막 불교의 신뢰하는 세계관과 연결시켜서 철학적으로 푸는 것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첫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팽창시키는. 근데 그거는 관측된 적도 없고 몰라요. 그러니까 행성이나 별들 사이에 있는 어떠한 그 신비로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있어야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걔가 계속 더 가속시키고 있다, 팽창을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관측할 방법도 없고 현재로서 이론상에서만 존재하는 건데, 모든 이론 물리학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이제 종교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신비롭다 하면은 신이 했다 그러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암흑 에너지가 했다랑 이게 전혀 차이가 안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주 전체에서 이 암흑 에너지라는 애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억지다라는 건 아닌데, 굳이 막 신적 가설 이런 거랑, 그러니까 그게 더 우월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 가설들 같은 경우에. 그 엄청난 과학자들의 그 수식의 세계가 있고, 그거를 일반인이 범접을 못하는, 아예 접근이 안 되죠.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종교나 과학이나 뭐 철학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SF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나 사실은 다 잘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신기한 거는 이렇게 조그만 인간이 그렇게 거대한 걸 한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이 정도까지 알아낸 것도 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물리학에서도 너무 분파가 너무 다양해서 진짜 우리 눈에 보이고 관측되는 것만 말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완전 전체 우주를 다루는 그런 이론 물리학은 진짜 또 그 중에서도 괴짜들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주 전체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엄청난 천재이면서도 괴짜고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또
과학 철학이라는 게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과학이고 뭐까지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 그 참 쉽지는 않은 문제들이죠.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네. 그 보이저 2호인가 쏘아 올렸잖아. 70년대인가 70년대인가에 네. 쏜 게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참 인간이 신기하실 것 같아. 만약에 신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고 신학적으로 가면 신이 그걸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도 신호를 보낸다 그러더라고. 지구를 향해서. 진짜 먼데 와 태양계를 벗어났으면 그러니까 말이 그리고 안 되는.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컴퓨터인데 네. 그걸로 아직도 맞네. 그걸로 만든 건데. 그리고 네. 한 번 멈췄었대. 그런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다시 뭔가를 보내서 충격을 줘서 다시 되살렸대. 야, 진짜니. 그리고는 지가 찍은 그런 것들이 이 지구까지 오는데도 또 엄청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제 온다는데. 근데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대. 그리고 태양계를 빠져나가. 아니, 근데 우리가 태양계라는 걸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렇지. 그냥 똑같은 우주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명왕성이 지금은 태양계 아니라는 아니죠. 얘기지만 명왕성을 지나갔다는 거야. 인위적인 구분이긴 하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사람의 손, 사람의 파워잖아. 네. 그게 지금 태양계 바깥까지 어쨌든 그 인간의 에너지가 미친 거야. 그걸 보시면서 예정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바깥으로 남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겠지. 이 정도로 사고 칠줄을 아셨다고 우리가 보지만 그래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참 내가 만들었지만 신기하다. 대단하죠. 가끔은 그냥 이렇게 이 공항 주변을 지나갈 때 수많은 비행기가 끝없이 이렇게 거대한 쇳덩어리가 뜨고 나르고 하는 걸 봐도 그것도 너무 신기하거든. 야, 저 쇳덩어리에 100명, 200명이 타고 있잖아. 근데 그게 날아가지고 그리고 날아서 조금만 가냐 14시간 막 이렇게 날아가잖아. 신기하죠. 그런 거 자체. 신기한 존재야.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자동차 타고 있는 것도 이거 신기하다. 찍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한 거 같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인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원료 되게 원색적인 원료만 있었던 상태인데 문명이 야, 못 살아. 저기 나갔어야 되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주인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우주 전체가 지구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이만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제일 사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제일 깔끔하죠. 나는 그렇게 깔끔하고 깔끔하게 생각하고 싶어. 맞죠. 근데 발견되면 그렇게는 생각해요. 발견됐을 때 다 어떻게 무너져.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보게 되죠. 뭐 영화 그 프로메테우스 보셨어요? 프로메테우스 같은 데서도 되게 인상 깊은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외계인 애들이 인간들의 그 창조주나 마찬가지인데 연합시킨 거지. 에얼리언 뭐 프리퀄 같은 건데 그 주인공들 중에 박사 한 명이 기독교 신자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끼고 있는데 완전 나중에 인류의 기원이랑 다 밝혀졌어. 그 영화 안에서. 결국 인류는 훨씬 고등 외계인 애들의 지적 활동이었어요. 인류 자체가. 걔네가 만든 거야. 근데 그런 게 다 밝혀지고 나서도 이 사람이 뭐 죽음의 위기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소중하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너는 이 상황에 와서도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다는 거는 이 상황은 모순된다라는 거잖아요. 당신의 그 신앙과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원은 결국에 이 외계인이란 다른 피조물들이 만든 건데 이 상황에서 너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만약에 이 상황이 됐을 때 물론 억지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기원이나 그런 것들을 이게 맞아. 창세기에서 그렇게 막 프로세스를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계인들을 인간을 만들도록 그 외계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신적 존재가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억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모순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공격받기도 좋지만 또 빠져나가기도 쉬운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아빠는 네. 가장 최초로 과학이라는 생각이 나의 신앙과 이렇게 딱 부딪힌 적이 약간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네. 공격을 받은 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게 신선하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혹성 탈출이야. 내가 혹성 탈출을 내가 초딩 때 본 거야. 초딩 때 흑백 텔레비전으로. 오늘 이 영상에 근데 스포일러가 너무 들어가는데? 근데 오래된 영화들은 솔직히 해도 되지 말아도 되지. 초등 때인지 중딩 때인지 혹성 탈출 옛날 60년대 혹성 탈출. 그지 굉장히 옛날 걸 그게 내 기억으로는 흑백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뭐 이렇게 뭐가 재미있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셨는지 이렇게 보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마지막에 그 자유의 신상이 딱 발견된다. 자유의 신상 알았거든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알았지. 자유의 신상이라는 게 뭔지는 알았지. 자유의 신상이 뭔지. 뭔지 알았거든. 그러고 그 처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원숭이를 창조하셨느니라 막 그런 얘기들을 원숭이들이 하잖아. 그럴 때 오는 충격부터 슬슬 가가지고는 마지막에 자유의 신상 깨지는 것까지 가면서 나는 그게 굉장히 이제 비기독교적이고 그렇잖아. 근데 비기독교적인가? 왜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드셨으니까. 그 원숭이 자체도 사실은 그건 나중에 나온 거구나. 영화가 최근 프리퀄 때문에 그 원숭이들을 인간이 개발한 거잖아. 결국에. 그렇지. 그거랑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그거랑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인류의 원숭이라는 영장류가 지배하는 게 시작되면서 종교도 같이 시작한 거지. 같은 그 틀 안에서. 그 원숭이들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곳에는? 그렇지. 그거를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한번 봐. 근데 그때 아빠가 오리지널을 보여줬어. 봤는데 어렴풋이밖에 기억이 안 그렇지. 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 오리지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그 마지막 완전 반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때 혹성 탈출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미끼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때 뭘 생각을 했냐면 어린 마음에도 그걸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난 모태신앙이니까 막 매여 있잖아 사실은. 나 스스로도 모르게 어떤 틀 안에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은 게 있는데 처음으로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 이상의 생각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뭔가 알을 깨는 모멘트. 느낌. 개미 안에서 그 알을 두드리는 모멘트. 그렇지. 그게 그때 처음 아마 느껴졌던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도 사람의 생각이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신선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으신다고 생각해. 그쵸. 그리고 네 말대로 그것도 또 뭔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프로메테우스도 사실이 아니고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도 만약에 진짜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더 나가서 더 반기독교적인 어떤 상황과 부딪혀도 성경이 그걸 다 수용을 못할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맞아도 그러니까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이 상황에 만약 내가 있다 맞아도 물론 엄청난 혼란과 신앙을 정말 잡고 있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당연히 오겠지만 내 기원이 얘네 외계인인 게 밝혀졌어 했을 때 내가 신앙을 거기서 무조건 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강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왜냐면은 언제나 해석의 여지라는 것도 있는 거고 신앙이라는 건 결국엔 그 해석을 넘어선 측면도 있는 거고